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영식입니다. 황영식의 정치하시장 오늘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랑하는 두 분의 남성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목골목 바쁘신 그분을 빼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그리고 거의없다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사이에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그 구독자를 늘려놨습니다. 그러네 진짜.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며칠 됐죠? 저희 이제 8일 됐죠? 8일째? 월화수목금 월화수. 그리고 사실은 옮기기 전에 하루는 야시장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9일이죠? 그렇죠. 9일째 되는 날에 구독자가 이미 13,000 앞두고 있습니다. 13,000. 네, 여러분들 이제 또 두 분의 도움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34명만 더 있으면 예, 지금 여러분 13,000을 오늘 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예, 근데 어제 사실 두 분 있었으면 더 풍성한 풍성한 토론 방송 함께 보기가 됐을 텐데 어제 좀 별로였나요? 아니 이게 궁금해서.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게 아까까지 하이라이트 틀었는데 아이고야 내 뒤통수야. 우리 전혀 예상을 JYP 못했네. 평론가님과 김용민 목사님은 아니요. 한 큐에 둘을 날려버리네. 그게 아니라 더 풍성한. 풍성하게. 이미 풍성했지만 두 분이 계시면 더 풍성했을 거고 어제는 사실은 그 이준석 후보가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딱 나는 항상 이준석 후보가 대형 사고를 치면 항상 우리 황희두 이사님이 생각이 나요. 황희두 이사님은 내일 어디에서 어떤 인터뷰를 하고 다닐까. 내가 그래서 오늘 오마이에 가서 하는 것도 얘기 듣고 그렇지 우리 황 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대한뉴스도 듣고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 황희두 이사가 어제 그 토론 방송을 아마 정준희 해시TV에서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 그 방송 봤거든요. 근데 정준희 해시TV에서 정준희 교수보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정준희 교수님이 말씀 원래 많이 하셔서? 말씀이 되게 논리 정합성이 딱딱 맞죠. 그래서 일단 듣느라고 정신을 빼앗겨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 쉽지 않은데 와 어제 희두 청년은 에미넴이었다. 정준희 교수를 제끼고 어제 막 저기 터졌군요. 방언이 터졌군요. 에미넴 노래 중에 랩갓이라고 있어요. 보면 정말 속사포 랩을 하는 곡인데 어제는 에미넴이 대한민국에 헌신했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토론의 전반적인 품격과 그 평가에 대한 거 이제 정준희 교수님과 이정훈 교수님이 다 해주셨고 저는 딱 한 명, 오직 한 명,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제가 준적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과장이 아니라 진짜 실시간으로 보는데도 계속 이 말하면 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왜냐면 그 본인이 맨날 그 정치 잘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토론을 하자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스스로를 압니다. 제가 당연히 뭐 정치를 오래 한 분들하고 무슨 그러니까 제대로 된 토론을 한다고 무슨 뭐 사회가 그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준석식 키보드 워리어식의 토론. 그거에 있어서는 제가 진짜 절대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왜냐면 이건 사실 한동훈하고 저하고 이준석 셋을 놓고 하면 진짜 한 365일 내내 어떤 답도 들을 수 없고 서로 그러면 님은요? 약간 이거. 돌고 도는. 그렇죠. 돌고 도는. 그런 차원에선 제가 다만 중요한 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례에 다 자기를 부정하는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구도가. 일단 그걸 보고 이제 어제 그 실시간 토론을 보는데 진짜 할 얘기 많았습니다. 근질근질했어요. 어제도 뭐 이제 굉장히 많은 말씀 주셨겠지만 그리고 오늘도 또 여러 방송에서 이 평가를 하시면 좀 정리가 또 되잖아요. 우리 여러 방송들을 하다 보면 정리가 되는데 자 일단은 극혐 발언 이제 이거는 정말 뭐랄까 국민들의 고막에 테러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고막에 테러를 했고 저는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갑자기 전 연령, 심지어 이거 연령이 제한된 컨텐츠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업으로 만들어지는 중앙선관위 주최의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나왔잖아요.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평론가님은? 저는 일단 전 정치평론가는 아닙니다만 뭐 그냥 짬밥으로 얘기해 보자면
사실 그 남자애들끼리는 주로 말싸움이 길게 가는 일이 없죠. 네. 좀 싸우다가 주먹으로 붙기 때문에. 근데 이제 꼭 이제 싸움 못하는 애들끼리 말싸움하다가 갑자기 패드립을 던지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선 넘는 애들. 선 넘는 애들. 그러니까 그 말이 있으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말싸움에서 밀렸다. 뭔가 내가 회심의 한 방으로 너를 창피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어디서 주서들은 패드립을 갑자기 던집니다. 저는 딱 그 정도의 어떤 하찮은 짓이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다름 아닌 대선 토론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 국민이 특히나 이제 아이가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제 정치 교육 같은 거 미리미리 시키면 좋으니까 아들 혹은 우리 딸 우리 같이 와서 대선 토론 보자. 그 말이 있으면 뭐냐 그러면 대선 토론이라는 최소한의 격에 맞춘 토론이 이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준석군, 우리 하찮은 준석군은 그딴 거 신경 쓰지 않죠. 일단 내가 여기서 한 방 먹인다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고 정신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하고 햄코 애들이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해 주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따위 건 아무 상관없다. 어차피 앞으로 방송에서 나 부를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여기 나 개판으로 만들 똥 부어버리자 그냥. 그런 심정으로 던진 거라 정말 하찮은 놈이구나. 다 죽자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길 다 똥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정말 오염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재명 권영국의 토론을 들으면서도 뭐 어쨌든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갔다가 오면 귀가 오염되고 다시 오염되는. 너무 진짜 독극물 같은 그런 발언이었고 이제 이거를 뭐 대국민 언어, 성폭력 아니냐, 성추행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또 황희두 이사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저는 이거 진짜 왜 했나 싶어요. 왜 했을까 목적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사실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 단일화를 앞두고 지금은 아직까지 또 이제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식으로 이준석이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그걸 염두에 둔 것이냐 혹은 어제 사실 크리티컬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이따가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뉴스타파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사실 이준석이 보여준 태도 그 내용도 진짜 중요한데 그 태도는 준석열이었고요. 그 내용 자체는 그 사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다 틀린 얘기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게 이재명 후보님 아들이라는 게 아직 특정되지도 않았고 그냥 이게 되게 짜집게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가세연발이죠. 네, 가세연발인데 사실 이것도 또 준적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잘 걸렸다. 왜냐면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이 이준석 성상납 리스크, 이준석의 룸살롱, 성상납 의혹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할 때마다 이준석이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어떤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세연발이기 때문에 난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선 토론장에서 대선 후보라는 양반이 그런 식으로 가세연발 찌라시를 갖다 쓴다? 그럼 사실 끝난 거죠. 앞으로 저는 다른 거 뭐 사실은 그 텍사스 경제학이라든지 핵융합이라든지 이상한 소리 많이 했잖아요. 토니 스타크. 그렇죠. 그래서 그 이준 스타크 뭐 이런 것부터 할 얘기가 많았는데 그 얘기 자체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일단 이준석의 성상납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소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은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세연빨이라고 그렇게 도망쳤던 걸 이제 스스로 봉쇄시킨 거고 심지어 가세연에만 나온 것도 아닙니다. 뉴스타파 기자가 그렇게 집요하게 묻는데 왜 윤석열 같은 행동을 하냐. 일단 요걸로 어제의 상황이 딱 종결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참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이거 순수한 궁금증이니까 이준석 후보는 가능하면 답변을 주시기 바라요. 그 28살에 성접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이제 그 소위 그 발기부전약, 시알리스, 그 성상납 리스트에 그거 하나를 따로 챙겨줘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뭔가 이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심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육체적인 문제인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뭐 그 분야 잘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갑자기 머리가 부졌나는데 어쨌든 근데 갑자기 앞머리가 축 처지는데 갑자기 축 처지는 왜 자꾸 머리가 처지는 거니? 왜 이게 자신감 있게 바로 서면 안 될까? 머리가 너무 처지잖아. 좀 바로 섰어요. 아니 그것도 이제 28살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뭐 아무리 그냥 체질적으로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그런 증상은 40살 후반이 돼야 나타나는데 그 전에는 사실 달리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 유튜브에 쇼츠 그런 거 나오면 저도 이제 곧 저한테 닥칠 일이라 유심히 보는 편인데
40살 후반 되기 전에 나가서 달리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도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네. 근데 도대체 이 친구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네. 너무 궁금해요. 굳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네. 그 약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스스로 너무 비참해지지 않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네.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없었나요?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그때쯤에 같이 방송하신 분들 몇 분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말이죠까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 거의업단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어제 있었던 뉴스타파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추론과 궁금증들을 늘어났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순수하게 방송에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금증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저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지 거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부심을 얘기를 할 줄은 자신감 저렇게 젊은 놈도 말이야 아니 근데 가끔 저는 자부심 자신감 하면 맨날 부승찬 의원밖에 안 떠올라요. 자신 있어? 뭔가 항상 제가 뭔가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신 있어! 난 자신 있어! 이거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쵸. 그걸 이제 면접에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 있어? 물어보면. 왠지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거기까지.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저도 나름의 그 취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리한 내용은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거업형님이 그 물어본 그 궁금하다고 한 내용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 아직 그 메이저에 올라오질 않아서 저는 얘기 못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떳떳하게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일단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땐 답이 없다 생각해서 지난번에 뛰어든 거예요. 가세현 빨리 얘기한 거는 그냥 되게 그냥 이준석식의 말장난으로 그냥 빠져나가려는 거고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일단 이준석은 깔끔하게 클리어할 수 없다라고 저는 진짜 제가 모든 걸 걸고도 판단을 해서 그래서 뛰어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준석 씨가 뭔가 이제 대응을 하는 척 하더니 나중에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쓱 보니까 이제 마삼중 때문인지 뭐 페이스북 차단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저는 대답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사라지는 거 마음 아프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에 이렇게 얹혀가지고 자꾸 둘이 묶지 마세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출처에 대한 문제 이건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뉴스타파 기자한테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도 원래는 언론이 그게 많이 보도가 됐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자면 근데 거의 보도가 안 됐더라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예 안 됐어. 뉴데일리에 제가 뭐 그 제목이나 내용에 대해서 원래 좀 반박을 할까 하다가 오히려 그게 또 저들이 바라는 것 같아서 내용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팩트와 이 일부의 자기들의 여러 가지 그 생각 어떤 바람이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다른 뭐 KBS나 중앙이나 이런 데서 퍼나르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 지금 대선 기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퍼나른다면 뭐 그거야 뭐 자기들의 판단이라고 칩시다. 그게 문제가 있고 없고 떠나서. 근데 그러면 그 비중을 놓고 봤을 때 그 이준석의 말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준석 대선 후보의 본인 그 자체 리스크, 성삼날 리스크가 중요한 겁니까? 이거 뭐로 보더라도 어떻게 쉴드를 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덮어두고 지금 이재명 후보 얘기가 맞냐 아니냐 뭐 아들 가지고 신상 털고 있고 이걸로 지금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이거에 지금 더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희도 이사님 말씀은 이준석 개인이 받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의혹이 있다면 그게 일단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혹시나 어제 수면 아래로 덮고자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 대국민 언어 성폭력에 가까운 그런 표현을 쓴 것이다 의도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이 그렇게까지 생각이 깊은 캐릭터는 아니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은 지금 그러니까 이너 차일드라고 그러죠. 얘 속에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별로 숨길 생각도 없고요. 왜 숨길 생각이 없냐 그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을 너무 오래 받아왔어요. 이러다 보면 성인 남자로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얘가 뭐 아주 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마마보이 같은 거예요. 언론이 맨날 죽게 세워서 보수의 미래라고 해줘, 희망이라고 해줘. 또 어린 나이에 막 권력자 비스무리한 대접도 받아. 호텔 가면은 막 룸사롱까지 막 풀코스로 막 다 보살펴줘 막 이러니까 또 온라인에서는 팬코들이 보살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애라고 말하면 어떤 저보다 어리니까 뭐 불만이 고소하세요.
아무튼 얘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문제는 언론이 거기에 발을 맞춰준다는 게 정말 거지 같은 겁니다. 그쵸. 저는 지금 사법부를 포함해서 제발 저희 좀 개혁해주세요. 제발 저희 좀 어떻게 손 좀 대주세요라고 외치는 집단이 검찰과 사법부와 그리고 언론 이 세 가지는 정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말 싹 깔아엎는 수준의 정말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네. 그래서 대한뉴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빌드업. 센스 보소. 야. 사실 이번 주말에 나갈 거거든. 야. 네, 토요일 4시 뽀치 방송 봐주세요. 이게 딱 그 방송계 카르텔이라는 거. 이렇게 하찮은 카르텔이 없습니까? 네. 왜냐면 이것도 이준석 씨가 요즘 많이 쓰는 말입니다. 뭐뭐 카르텔, 뭐 환경 카르텔. 오늘도 보니까 여성 카르텔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여성 카르텔이요? 이 여성계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지금 이렇게 공격하는 거다. 뭐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양당의 문제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어떠한 그 비호감도를 이렇게 축적하게 된 거는 그 양당과 거대 카르텔 세력들의 탄압 때문이다. 이게 패시브예요. 지금 이제 약간 뭐 코스프레 같은 거 하는 건가요? 그렇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코스프레인가요? 근데 실제로 본인은 또 일정 정도 팬코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 이제 과몰입했을 수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중독 증세거든요. 이거는 뭐 정치라든지 뭐 법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영역까지 왔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그 스스로 왜 그 흑역사, 그 준천지였다는 사실까지 제가 종종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여기에 과몰입하게 되면요. 사실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10명 중에 1명만이라도 빠져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빠져나올 분들도 극히 일부 보이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 문제 사이트 오늘도 좀 보니까 대다수가 굉장히 대만족스러워하고 이 발언 자체가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풀의 반응도 있지만 야 그래도 이거는 너무했던 거 아니라는 게 일부 반응이 있고 게다가 뭐 물론 개혁신당 당원들의 움직임과 이 펜코 사이트의 유저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개혁신당 당원들도 막 탈당 릴레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저는 사과의 메시지는 그래도 나왔다고 봐요. 뭐 물론 영상을 보니까 사과는 아니었어요. 사과 아니죠. 이건 사과가 아니었어요. 네, 사과 아닙니다. 언론들이 사과라고 써주는 것도 사실 안 돼요. 영상을 보고 판단하자면 사과가 아니었어요. 예. 근데 그 사과를 보고나 더 열받았죠. 야 이거 어떻게 사과라고 써주지? 이거 사과가 아닌데. 이게 또 이준석식 생각이니까 이게 준석열의 머릿속에 뭐 들어가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들어가기 싫은데 어쨌든 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이제 일타양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일단 사과의 모양을 취하면서 큰 불을 잠재운다. 그러면서도 펜코 애들에게는 정신승리에 또 다른 정신승리를 안겨준다. 딱 요 스탠스로 나간 건데 항상 얘기하지만 물고기 2마리 한꺼번에 잡으려면 둘 다 놓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이건 사과도 아니고요. 펜코 애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정신승리 알아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소용없는 짓을 또 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말씀 주셨듯이 이건 뭐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었고 특히 이제 펜코 전개를 또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제 일부가 그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그 지금 막 준천지 탈당 막 뭐 준천지 탈출이나 탈당 인증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펜코에서는 그런 글들 상대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냥 1460일 정지를 매겨버리기 때문에 글을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일종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비율이 줄어들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순도 100%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만 보고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에서도 탈당한다는 인증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어제 그 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던 국회 해상권. 그거 이제 그 진하게. 그거 사실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거는 정치 ABC를 알면 우리 국가의 체제를 알면 그거를 할 수가 없는 발언이에요. 당연히 대통령제에서 그 국회 해상권을 윤석열한테 주면 당연히 그럼 내란을 안 저질렀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이제 꽂혔는지 개혁신당에도 지금 약간 그 똑같은 게시판 해상권 게시판이 지금 닫혀 있습니다. 오늘 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다쳤어요? 어떤 얘기든 내가 다 듣겠다. 누구와도 토론 가능하다 하지만 토론 도망치고 있고요. 틀어 막아버렸네. 게시판 틀어 막고요. 입 틀막하는 거.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기자라면서 그냥 도망치는 거, 낙인 찍는 거. 그냥 준석열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개혁신당 그 게시판에 쓱 들어가 봤거든요. 저 탈퇴하렵니다. 글 허위로 쓰려고요.
아니 근데 게시판 닫아놨더라고 이 새끼가. 아니 근데 아까 오전에는 아마 열려 있었을 텐데 오후에 닫았나 보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쓱 들어가 봤는데 닫혀 있더라고요. 그게 계속 올라오니까 부담이 됐겠죠. 아니 근데 게시판을 닫는 거는 이게 노무현 정신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본인이 맨날 얘기하는 그 독재, 뭐 중국, 북한 공산화 타령 맨날 하는데 진짜 지금 제가 봤을 땐 주변에 이준석 씨 주변에 남아있는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팬코도 그렇고 완전히 그냥 심기 보조하는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면 안 됩니다. 이거 탈당하는 거 가짜다. 이거 진짜 윤석열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니 근데 보면서 어제 권영국 후보가 40대 윤석열이라고 명명한 게 이제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아주 적확한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40대 윤석열, 김건희 없는 윤석열, 그리고 알약이 필요한 윤석열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알약은 저깁니다. 우리가 V3도 있지만 영양제. 알약이라는 비타민 프로그램도 있어요. 요즘에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자주 붉어지잖아. 그럼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래요. 비타민 많이 드세요. 아니 근데 사실 이런 발언 자체도 저는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롱하는 거를 막 확산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대잖아요. 자기 그 준천지들끼리 해서.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대응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준천지들이 와가지고 뭐 저라든지 뭐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막 댓글 달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이준석한테 하던 얘기를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사회 그 어떤 연구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다. 나중에 이제 이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 그대로 이준석과 준천지의 행태들을 그대로 분석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좋은 말씀 같아요. 저도 이제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이거는 일단 그냥 내버려 뒀다라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연구 대상이긴 해요. 진짜 이게 우리 사회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극단화 되더라도 그 어떤 사회 전체가 합의한 선, 도덕, 윤리, 상식, 합리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를 넘어가면 진영을 떠나서 모두가 비판하는 게 맞는데 어떠한 특정 커뮤니티만 가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와, 그거 보면서 되게 놀라요. 그러니까 이제 몰랐을 때는 그냥 뭐 FM 코리아가 그 자체가 무슨 해외 축구, 해축 갤러리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느 순간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까지 이제 저한테 오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확실히 뭐 연구 대상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팬코에 서식하고 있는 친구들의 심리 상태는 뭐 이게 굳이 정준희 교수님 커뮤니케이션 전문학이시니까 정준희 교수까지 불러오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현실에서 좌절한 20, 30대 남성이 중심이에요. 현실에서 좌절하니 되게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뭐 하나 제대로 이룬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준석 후보 대리만족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을 혐오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혐오하는 증상은 굉장히 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돈 없고 찌질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세상이 다 등신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똑같이 등신이 아니게 되니까.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찌질일 때 아포칼립스 영화를 무지하게 봤어요. 온 세상이 다 작살나는 영화 무지하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게 약간 정신적 자유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너도 병신, 너도 병신, 너도 병신. 우리 모두 다 병신. 하지만 나는 우리가 모두가 다 병신이라는 걸 알고 있는 병신. 그러니까 기왕 병신이 되는 거면 승리한 병신이 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승리한 병신이 되는 거예요, 팬코 안에서는. 하지만 문제는 그게 사회로 나가게 되면 아무도 들어주질 않아요. 그걸 누구보다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 근데 그걸 현실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스펙을 갖고 지네들 생각엔 성취해주는 사람이 이준석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게 그러니까 아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그 연구로 해야 된다는 거 이제 소위 정치인들한텐 요 날 것 그대로 전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더라고요. 제가 2019년부터 이 문제 제기했거든요. 지금 이 일베나 펜코나 디시나 뭐 아카나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SNS의 정보 유통 창구와 그 여러 그 담론의 변화 양상을 보면 결국 이제 뭐 제가 폭도까지 예측한 건 아니지만 이 굉장히 극단화돼 가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더 급진화가 되면서 이게 마치 또 되게 중요한 청년들의 목소리인 것처럼 과대 포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일베랑 펜코가 여전히 다르다고 실드치는 민주진영의 네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막 학자라든지 막 이런 분들도 보면 일베 때 그 더 이상 뭐 지금 펜코랑 같이 연결지어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들은 그래도 좀 대화가 되고 합리적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주는데
그런 거에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정말 무책임한 발언들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아까 말씀 주셨듯이 결국 이제 소위 그 방구석에서 뭔가 이제 남들 잘 나가는 건 배 아픈데 현실에서 부딪히자니 경쟁할 자신은 없고 그렇지. 근데 딱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하버드 타이틀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언론의 이런 그 과대포장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주변인들끼리 모였을 때 야 나 펜코 봤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준석 얘기 봤냐? 그러니까 이게 쿠션을 넣는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일베에서는 정치인으로 치면 나경원이 그런 그 음지에 있던 걸 양지로 끌어올려주는 진짜 뭐 광주일고 발언이나 이런 게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죠. 그리고 램지어 교수, 저 이게 되게 중요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민주당에도 얘기했던 건데 일베에서 나오던 A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럼 그게 주변에서 친구들하고 막 공유를 할 때 야 이거 일베 나온 건데 봐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시를 당하죠. 근데 중요한 게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방패막이가 생기냐? 야 이거 하버드 그 교수 논문에 나온 건데 네가 하버드 교수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아니까 이준석이 지금 저런 식으로 그걸 자기 세력으로 끌어온 거고 이들은 또 여기에 맞게 악어와 악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분석을 혹시 민주당 내에도 공유하고 그러십니까? 저 엄청 했어요. 보고서도 쓰고 6년 동안 했다니까요. 제가 진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6년 동안 했어요? 6년간 했어요. 근데 6년 동안의 성과라는 게 좀 일부 있긴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과 지금 대선의 어떤 차이. 그래요? 네. 저는 조금 민주당에도 좀 쓴소리를 하고 싶어요. 진짜요? 이렇게 이준석한테 패드립에 가까운 짓을 당하고 나서야 이제야 좀 심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전에는 그냥 희도 혼자 열심히 말하고 다녔는데 사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넘어가고 이제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뭐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라고요? 카르텔. 자꾸 이렇게 슬라이스 넣지 마.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득권이 보기에는 얘네들은 되게 가짜는 존재예요. 가짠다는 건 나한테 위협은 안 되는 애들이고 실제로 사실 그래요. 이준석이 아무리 저렇게 떠들고 날치고 이래봐야 지지율 10%딸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 세대들은요 이제 곧 나이 먹으면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방구석에 있을 수는 없거든. 얘네들도 언젠가는 지네가 싫어하는 현실로 가야 돼. 근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애들인데 언젠가는 가야 된단 말이죠.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준석 인생 최대 업적이에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준석 인생의 화양연화인가요? 네, 화양연화죠. 이제 내려오는. 그런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가 몇 가지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착각부터 이 프레임부터 깰 게 있다. 그게 아까 일베 펜코 다르다. 당연히 플랫폼은 다르죠. 근데 공유하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막 계급을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약자를 조롱하고 이건 완전히 똑같고요. 두 번째는 2030 남성이 이준석을 지지한다. 이것도 왜 프레임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도 여자친구 생기고 뭐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면 현실 사회가 보이잖아요. 그럼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 내 상대방 그 배우자의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같은 고민을 하게 되고 육아 문제로 넘어가고 그 직장 내에서 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게 더 이상 인터넷 속 세상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30대 중후반의 그 지지율을 자세히 보시면 이재명 후보님 지지하는 그 30대 남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자꾸 뭉땡이로 2030 남성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해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도매급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남성 중에서도 이번에 인하대에서 제대로 박살냈죠. 저 이거 짤 엄청 오래 가요. 봤어요. 코 보고 정치하는. 이게 20대 남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또 여성이었으면 또 이준석을 갈라쳤겠죠. 남성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대로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준석의 현실이다.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20, 30대 남성들의 남성들이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준석의 지지율은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또 경험담으로서 잘할 겁니다. 100%입니다. 근데 그거는 경험담은 아니야, 이 자식. 너 자꾸 내가 슬라이스 치지 말라 그랬지. 아니, 신빙성을 더 자꾸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네 이게. 아니, 신빙성을 딱.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 상상을 해보면 실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형님이요? 아니 무슨 말씀? 아니 슬라이스 치지 마. 슬라이스 치지 마. 왜냐면 요즘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이게 되게 맥락이 오해되더라고. 오해받더라고. 내가 오해를 안 하는데 무슨 소리야? 오해를 안 했으면 된 거고.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도 보면은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피해가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가 사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이럴 때 보면 이것을 특정 어떤 표현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잖아요. 막 그걸. 네, 그걸. 그래서 이게 저는 분명히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 의도적으로 이걸 준비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다라고 보고 저희가 좀 진도를 나가보면 어쨌든 이제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정리해 보건데 큰 도박을 던졌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어디 모 언론 보도를 통해서 퍼지고 나가고 있는 여러 관련된 내용들, 뭐 국회 공소장이 갔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도박이냐면 지금 급해요. 네, 많이 급하죠. 네, 이준석 개혁신당 선대위는 두 자릿수를 무조건 얻어야 된다라는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착. 네.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 기간 끝났잖아요. 득표율을 만약에 두 자릿수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이 파산 지경에 이를 거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TV 토론 때 김문수 자체가 일단 극단에 몰려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김문수보다 더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 이재명의 선봉장이라는 거를 극단적으로까지 보여줘서 아 김문수보다 이준석이 훨씬 시원시원하네? 라는 식으로 해서 그 표라도 몰고 와야 된다는 절박감. 네. 저 그게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쪽을 공격하지 않으면서 김문수 쪽에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집단에 딸리는 대가리로 생각해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어 없습니다. 고소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1차, 2차 때 주어가 없긴 너무 한명적인 누가 들어도 알 것 같은데 1차, 2차 때 해보고 나니까 약발이 조금 있었다고 봤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떤 게 가장 극단적으로 원색적으로 이게 언론의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효험이 있는가. 그래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는 우리 국가와 국민 그리고 정치를 위해서도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고 좀 보는 거고 그 개인을 위해서도 전 최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펜코의 이제 스스로들을 펜붕이라고 부르던데 펜코 하는 친구들은 펜붕이들만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펜붕이 수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을 잘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가장 최측근이라고 부르는 천하람 의원도 오늘 어디 방송 나와서 해명하는 거 보니까 심상정 때 그 홍준표의 돼지 발정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얘기해도 되고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냐. 무슨 특권의식이냐라는 식의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거는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특권의식은 저기 뭐야 삽질하게 시켜놓고 옆에서 코 파는 게 특권의식이고요. 홍매화? 예.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예전에 어떤 대기업을 다니던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대기업에서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못 버티고 튀어나가던가 이 사고방식을 버티지 못하고 튀어나가던가 아니면 남성화되던가. 남성화? 남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겉은 여성이지만 알맹이가 남자가 되면은 대기업에서 이제 위로 승진해가면서 올라갈 수 있다.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가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있더라고. 근데 결국 이준석 옆에 남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이준석화가 되느냐, 그걸 못 견디고 튀어나가느냐. 못 견디고 튀어나간 사람 허은하, 김용남, 그리고 그 이준석화 돼서 그 옆에 남아있는 사람 천하람. 그러니까 천하람은 리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빅 이준석이에요. 등치도 빅. 네, 빅. 빅 이준석이다. 그리고 사실상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본인은 좀 기분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준석이 꼬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터졌으면 본인도 가족이 있어요. 그 천하람 의원도 가족이 있는 분이고 이게 누가 들어도 낯뜨겁고 정말 귀를 씻어도 못 들을 정도의 수준의 최악의 발언이 나왔는데 이거를 오늘 인터뷰에 나와서 쉴드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천하람이 해야 될까? 저는 이준석이 만약에 무너지면 개혁신당을 먹는 건 천하람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뭐 무너질 거라고 개혁신당 당원들은 생각도 안 하겠지만 근데 이거 저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봤거든요. 와 근데 이거를 쉴드 치는 사람들을 실제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단체로 미쳐가고 있구나. 아 이건 어느 순간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봐서 저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준석에 대한 퇴출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특히 시장에서의 퇴출이 제일 중요한 게 뭐 의원직 제명이라든지 물론 이제 뭐 고발도 들어가고 윤리위 제소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 저런 건 상품성이 없다라는 게 이제 명백하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한 그 처리라고 보고 아까 뭐 심상정 과거 그 후보 시절에 발언 갖고 온 것도 아니 애초에 그 대선 후보 당사자가 저 따위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 라면서 이제 그 맥락에 맞춰서 비판을 한 거랑 대뜸 사실 그것도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딴에는 권영국한테 물어보고 법망 피해 가려고 그래서 이제 쿠션을 넣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맨날 써먹는 스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연상을 하게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CR 뭐 리스크 이런 얘기 딱 하면 누가 딱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상을 딱 시키는 거를 맨날 써먹었어요. 그래 놓고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제가 혐오한 거 하나하나 갖고 와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는데
당사자가 지금 여기 대선 주자가 있었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여기가 현장에 있었냐. 이 사람이 대선 주자로 나왔냐. 이 비판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 팬코 준천지들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뉘었었던 사안인 거고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더니 바로 비추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준석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참 오늘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네. 예, 속도를 좀 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준석 후보가 채널A에 사과한 내용은 일단 옮겨드리고 또 여기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소개를 못 해드려서 여성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논란이 될 걸로 예상을 하지 못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원래 발언이 워낙 세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제가 톤 다운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센 발언이긴 하지만 원래 이 말을 한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따로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질문을 한 저에게 이렇게 비난할 거라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행위가 나왔는데 네. 우리는 지금 그 행위, 그 결말, 그 토론에서 보여준 모습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원문이 워낙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순화시키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순화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정제라는 표현을 쓰던데 네. 여기에 어디 순화가 들어가 있죠? 원래 단어를 여성 성기로 바꾼 게 순화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그런가 보네요. 심지어 그것도 이제 왜곡이 있었죠. 네. 정반대로 해석을 한 거죠, 네. 심지어. 사실은 그건 여성을 향해서 한 말도 아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그 의혹을 제기할 때는 대통령 후보의 TV 토론이면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육하원 측에 맞춰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를 보고 그 검증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준석 측에서 특정한 거를 단 한 번이라도 들었습니까? 두 분 아세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비껴나가잖아요. 네. 항상. 그러니까 없잖아요. 없지. 네. 전혀 없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전혀 안 하죠. 누구냐고? 말 안 해요. 말하면 고소당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봤을 때는 지금 다른 별개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별개의 건을 가지고 지금 기사화가 됐고 그것을 이 건과 같이 묶어가지고 퉁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그냥 상식선에서 가져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 말한 그 일반적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 네. 그럼 다 이제 팬코, DC, 일베, 아카라이브 막 이런 데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거를 일반적인 커뮤니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준석 후보는. 일베, DC, 팬코가 어떻게 일반적인 커뮤니티가 됩니까? 그죠. 자기 세계에서만 일반적인 거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혐오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가 네. 지금 뭐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긴 한데 네. 이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심지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그 닉네임에 말미에 네. 번호가 예를 들어서 9393이라고 적혀 있다. 근데 또 다른 아이디로 어떤 글을 썼는데 똑같이 그 아이디가 9393이다. 각계 별개의 아이디인데 그걸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 논란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아까 언급해주신 가세연이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의혹의 발단이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묶을 거면 우리가 만약에 전화번호 뒷자리가 같으면 다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 엄마랑 나랑 전화번호 뒷자리가 같은데? 그럼 같은 사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설명을 하고 다녔거든요. 네. 어떤 사이트에 있는 닉네임에 어떤 글이 여기 뭐야 내가 읽는 것도 귀찮아 이제 이기고 싶다 리버에 넘김 이런 닉네임 있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그 닉네임에 딸려있는 뭐 이메일 번호라고 했나? 카카오톡 아이디라고 했나? 거기 뒷자리가 같다라는 걸로 동일인이라고 묶었던데. 그렇죠. 그거 가세현 발이죠. 이거를 그러면 언급할 거면 이대로 언급을 하든가요. 그렇죠.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열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루 종일 박용식 앵커가 이거 설명하고 다녔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낭비 수배야 이게 지금. 이게 같이 똥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설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해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를 하루 종일 변명하게 만드는 이게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조국 전 장관 당시에 그렇지. 코링크 P라든지 무슨 태양광 펀드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이런 걸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네. 오늘자 뉴데일리 보도나 이거 여타 지금 받아쓰고 있는 보도랑 이거랑 겹쳐져서 헷갈려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야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한 발언이 맞네 라고 오해하게 만들려고 하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아주 건조한 사실만 얘기해야 돼요. 이재명과 관계 있는 이재명 후보와 관계 있는 어떤 사람도 그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확인된 바가 전혀 없어요. 지금 평론가 생명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니면 지금 이건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평론가 생명 끝낼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신 있으면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공개했던 그 발언 있죠. 그 듣기도 싫은 그 발언. 네. 그 발언을 실제 어디에서 누가 했는지를 오늘 당장 밝히면 돼요. 맨날 녹취 따고 녹취 따고 스크린샷 따는 거 좋아하잖아요. 따서 갖고 와봐요 그러면. 근데 뭔가 또 다른 별개의 사건을 가지고 어떤 선고가 난 별개의 내용을 가지고 이거 봐봐 이렇게 한 거 맞지 마치 그렇게 들리지라는 식으로 묵지 말라는 거죠. 제가 잘 보고 있는 게 맞죠? 네. 저 완전 공감하고 특히 거의 없다 형님의 어떤 패기에 전 다시 한번 놀랍니다. 역시 이게 아무나 이렇게 이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요. 역시 진짜 대단합니다. 앞에서 매부쇼에서 최욱이 먼저 얘기했죠. 야, 이게 이준석 방식이야. 이게 지금 딱. 야, 이거 그러니까 그대로 보여주는 내가 날아가기 전에 최욱이 먼저 날아갈 거야. 최욱 씨가 자기 직을 걸었어요? 걸지는 않았는데 최욱이 먼저 얘기를 했고 최욱이 날아가잖아? 그럼 나는 영화평론가로 돌아가면 돼. 근데 사실 이게 다들 계획이 있구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어떤 걸 보여드렸다가 이제 지지자들끼리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냐면 지하에 계신 그 발언이에요. 이준석이 지금 그것도 너무 열받아요. 나 너무 진짜. 진짜. 근데 이게 너무 디테일로 빠지게 되면 저들이 덫을 놓은 거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진짜 그들의 방식대로 제가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특히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일베 펨코를 맨날 들여다보는 일베는 이제 뭐 사실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일베를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게 소비가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더욱이나 지금 노무현 키즈인 코스프레를 할 거면 최소한 그 표현은 피했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쓰는 거니까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말자. 이게 이제 민주진영 지지층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인데 결국 이거죠. 이거를 이준석이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떤 식으로 떠들겠냐. 사실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팬코 준천지들 상대로 좀 덫을 설치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항상 그런 싸움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민주진영 입장만 계속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전 이런 분위기 자체가 저는 좀 뭐라 해야지 너무 그런 쪽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 발언을 검열하고 마치 저들은 막 엄청난 수가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레짐작해가지고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먹금하자. 혹은 이거는 물지 말자. 미안한데 아까 나한테 뭐 평론가 생명을 거냐느니 뭐 그런 얘기 한 건 당신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쫄지 말자고요? 지가 쫄게 만들어 놓고 야 이거 괴물하고 싸우더니만 괴물이 돼버렸네 이게. 근데 제가 진짜로 왜 제가 이 팬코 준천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진짜 당에도 그렇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결국 아까 거의 없다 형님도 말씀하셨듯이 뭐가 잘 되자는 쪽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망하자. 이게 그래서 미드 오픈이란 말이 있습니다. 게임에서. 미드 오픈?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그냥 게임 하다가 답이 없다 싶으면 이게 그 15분 전에 서렌을 못 쳐요. 항복을 못 해요. 안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그 길을 오픈할 테니까 니네 와서 그냥 죽여. 항복 선언입니다. 그게 일종의. 지지예요? 일종의 지지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팍파다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그냥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냥 정 안 되면은 이재명 그 정부 출범했을 때 나 그러면 그런 각종 혜택 받아야지 뭐 바로 또 태세 전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마치 게임처럼 소비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게임의 전략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저런 식으로 실제 현실에서는 병력 움직이듯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 팬코 준천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는가. 과연 이들을 우리가 설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가. 항상 그 선거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한 표가 소중하다. 그래서 저들도 끌어와야 되지 않냐 이러는데 그건 아니다. 저거는 절대 끌어올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우리를 호구 취급합니다. 제도권 안에 둘 수 없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만드는 것이 확실히 미드 오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항복. 항복. 야, 그럼 이재명 공약 한번 볼까? 뭐 25만 원 받을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거기에 대한 맞춤형 전략이지. 야, 걔네들이 슬쩍슬쩍 얘기할까 뭐 해서 페미만 좀 버리면 네. 뭐 그다음에 뭐 안보만 좀 어떻게 하면 이런 거에 딸려가면 맨날 끌려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끌려다녀요. 그러다 이준석이랑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아까 거의 없다 형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준석화가 되는 거예요. 과거 경험에 입각해서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예. 제 경험에 입각해서가 아닙니다. 네. 아,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피곤하네. 저는 근데 뭐 우리 희두 이사님이 그동안 이제 천착해 오신 주제가 이제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듣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현실 정책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고요. 한가한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다. 요 얘기까지 일단은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나만 또 짚고 갈게요. 이거 저는 사실은 요 주제를 얘기할 때 꺼내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뒤에 하려고 했는데 기왕 얘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발언의 중심에는 불편한 도구가 있잖아요. 네. 저희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 끔찍한 발언에는 도구가 등장합니다. 네. 근데 오늘 이수정 교수가요. 이수정 교수 아시죠? 지금 네. 저희가 화면에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수정 교수가 가짜 뉴스를 자꾸 양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봤던 가짜 뉴스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집안이 다 불구라면서 맨 처음에는 다 군대 면제 받았다라는 식으로 올렸다가 지웠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장남과 차남은 다 군대 갔다 왔어요. 그걸 올렸고요. 저 지금 박주민 의원실에서 올린 저 이수정 교수의 페이스북을 보면 민주당에 있는 그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전현희 의원까지 포함해서 네. 어떤 뭘 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사진을 보고 마치 우리가 어제 있었던 그 발언과 연계해서 예. 이걸 2차 가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포스팅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5월 13일 찍은 기호 1번 영상을 캡처해 마치 오늘 찍은 사진처럼 왜곡해 악의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관계 완전 비틀어버리고 가짜뉴스를 만든 거거든요. 이분이 프로파일러였어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프로파일러가 그냥 파일 정리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요, 파 좋아하는 사람. 예, 파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자, 이거 대파 여기 한 단 있습니다. 이거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예, 쪽파 제 사왔습니다. 오늘 제가 끝장냅니다. 그리고 본인이 끝장났잖아. 그렇죠. 갔죠. 제가 대파 격파합니다. 이랬어. 제가 대파 격파합니다. 했는데 본인이 격파당했죠. 그렇죠. 아니 나는 이분은 이제 좀 위험해 보여요. 아니 그냥 순수하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있어요. 그거 뭐 돈 얼마 안 내면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뭐 아예 그냥 인간의 언어를 해석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나? 아니 근데 이분 프로파일을 계속 정리하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근데 프로파일러 정도면 굉장히 사건의 육하 원칙을 냉정하게 보고 사실관계를 놓고 증거들을 놓고 딱 분석해가지고 범죄자의 심리가 이렇겠군. 저 범죄자는 분명히 저런 생각을 했을 거야. 이런 것 접근하는 사람인데 대파 쪽파 하더니 격파당하고 오늘 가짜뉴스 계속 페북에다가 올리고 저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껍데기였어, 껍데기. 여기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 민주당에 영입이 됐나?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사실 많이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최근에도 뭐 슬러시 이거 구분 지은 거 그거 이제 1번이라고 하면서 막 지지자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굳이 뭐 잘하고 있다. 굳이 뭐 비판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게 1호 보임 저거? 네, 그게 1호 보임 막 이런 거. 그치. 그게 이제 그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 얘기했던 이렇게 거죠. 구분선. 네, 구분선이죠. 근데 그거 진짜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고 짝대기를 가지고 그걸 이제 그 선거 중립의 문제로 보는 거는 난 진짜 너무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MBC 옛날에 그 날씨 나올 때는 수작이라도 했잖아요. 그쵸. 요걸 보면서 짝대기, 구분선. 짝대기 보면서. 구분선 하나 가지고. 이분 저 원피스 입고 춤출 때부터. 맞다. 그거 나 스치듯이 봤는데 우리 그거 잠깐 혹시 찾아주실 수 있어요? 정말 빵 터지는 저 스치듯이 보긴 했거든요. 우울할 때 보면 아주 좋습니다.
문수야 어떡하냐 이러더니 네, 바로 문수야. 자유대한민국 어쩌고. 그러니까 아마 당에서 그 점퍼를 안 줬나 봐요. 아니면은 그냥 혼자 점퍼를 안 입고 입기 있어. 싫어가지고. 입기 싫었을 수도 있죠. 네. 아니면 본인은 김문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춤을 추고 싶었던 거야. 오늘 기분이 별로였던 거야. 그래서 춤만 추고 싶었나 봐요. 캉캉 춤이었대요. 어떤 분들이 말씀 주셨는데. 캉캉 춤.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 그 저기 뭐야 예전에 SBS에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할 때도 네. 그쪽에 제가 이제 아는 PD 분이 몇 분 계신데 네. 그분이 정상인으로 보이는 건 오로지 편집의 힘이었다라는 증언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걸 걸러내서 압축적으로 만든 게 네. 농축본 이수정이었다. 다 틀린 얘기만 한 건 아니겠죠 물론. 네. 개 중에 몇 개, 그러니까 사금 캐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얘기만 골라서 이어붙여서 사람이 정상인으로 보였던 거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극한 직업이다. 네, 사실 TV 토론만 보면은 그 누구죠? 그 모브쇼 모국 MC랑 더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서 싸운 사람 있잖아요. 모브쇼 그 왜? 누구더라? 아씨, 나 왜 이거 생각 안 나? 예. 전원 이거 못 써!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못 써! 전원책 이분 변호사시죠? 변호사요. 네. 이거 못 써! 그분도 사실 그 예전에 유시민 작가랑 둘이 나왔던 프로그램 있죠? 네. 이게 썰전. 썰전에서. 그거 편집본으로 보면 사람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네, 맞아. 맞아. 편집된 거. 편집의 힘이란. 맞아. 저 KBS에서 방송하는 곳에 완전 멀쩡해요. 심지어 뭐 굉장히 멋있게 어떻게 나온 만든 게 뭐 분칠하고 막 편집으로 다 만져주니까 세상 하나도 헛소리 안 하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나도 이럴진데 작정하면 누군들 못 만지나.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방도 잘 말아내지만 편집하면 더 멋있어질 것 같아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자, 어쨌든 뭐 이제 이런 그 하나의 사건을 두고 각기 아전 인수식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본질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기호 4번 후보가 대통령 TV 토론 방송에서 폐륜적인 발언을 했다. 이것은 뭐 이것만 남기면 돼요. 반인륜적인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에 박제될 일이고 저는 심지어 오늘 모 평론가님은 이 사태를 두고 30년 갈 일이다 이건. 심지어 굉장히 이준석 후보의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준천지 탈출 러시가 지금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거는 그런 그 평론가들이나 심지어 뭐 정치인들의 이탈과도 연관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그 기자님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시다가 지금 최근에 핵융합 때 한번 핵융합 때 확 열렸고 1차 때 한번 확 했고 맞아요. 이번에 그냥 완전 끝났다. 김 얘기하는 거예요? 장 얘기하는 거예요?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드린 아니, 거고요. 김준일 평론가님도 되게 아직까지 우호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30년간 이준석이 정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코라지 30년을 이제 나 그건 생각 못했네. 저는 3개월 안에 끝날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의 전망은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영향이 득표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칫 이게 이제 뚜껑을 열어보긴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들의 전략이 맞아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한 거고요. 하지만 저는 그 예상치의 절반밖에 못 갈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 발언으로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상했던 바는 성취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이미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 그 팬코 친구들, 팬붕이 친구들은요. 일단 오프라인에 잘 안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오프라인에 나왔으면은 준스톤 의원이 관객 수가 4천 몇 명이었겠어요? 한 줌이다. 네, 온라인에서는 거의 100만 대군이잖아. 한 줌이다 일부다. 좌표 치고 다 몰려가지고 막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작 지들이 그렇게 좋아해 받지 않는 정말 충성하다는 수령님 영화가 나왔는데 4천 명밖에 극장에 안 갔어. 심지어 펀딩은 1,000명을 못 채웠어요. 이것만 봐도. 근데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투표하거든요. 원래 투표 심리는요, 누굴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누굴 망하게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투표합니다. 나 오늘 그 진짜 이 TV 토론 발언 보고 나 원래 사전 투표 날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면 본 투표 때 놀러 가려고 했는데 나 반드시 누구한테 찍어가지고 이 세력 다 진압해야 되겠어. 그렇지. 그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거의. 근데 그건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숨길 수 없어. 안 하지 않았을까요? 숨길 수 없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갑자기 어디서부턴가 막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사전 투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민주지정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가 막 퍼져요. 그래서 사전 투표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조장하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요거 이제 한번 짚어야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저들이 지금 뭐 제가 원래는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 요 그 활동하시는 분하고 계속 이제 좀 교류를 하면서. 지금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의 동향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관련한 뭐 중요한 폭로도 나오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명박 때 사이버 심리전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김문수 쪽에 붙어 있다 이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이게 끝난 문제가 아닌데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마주하는데 예. 아마 그 댓글로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의견을 주고받았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그런 작업 계정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다만 이제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예. 아무튼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에서는 사이버 내란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진영에 또 침투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막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진영의 불안을 자꾸 퍼뜨리고, 근데 중요한 건 그들한테는 공포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것도 예. 맞춤형으로. 그래서 뭐 다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뭐 고연령자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계속 공포를 조장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 입법 독재, 뭐 카톡 검열, 뭐 중국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 결집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진영이나 진보진영에서 어떻게 뭉치고 있냐면 분노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분노가 좀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동안 이대로 가도 되냐, 우리가 지금 춤출 때가 아니지 않냐, 이런 우리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그걸 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네. 생방 중에 전 국민한테 경각심을 준 겁니다. 불을 따지는 거예요. 불을 따지는 이거는 거예요. 미쳤다 그냥. 이건 우리가 빨리 투표하러 가야겠다. 본투표를 생각하던 분들도 지금 사전투표에 나오게 생긴 겁니다. 예. 근데 이 공포 심리를 조장하는 것과 이준석 쪽은 연결될 기미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준석이 자폭을 한 거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했다시피 3개월 안에 끝난다니까요. 예. 정치적 자살골을 넣었다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저희 지금 이제 1시간 하고 5분 지나면 이제 날짜가 넘어가요. 아, 예. 내일부터 사전 투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양일간 펼쳐집니다. 주말엔 사전 투표 없어요. 본 투표 6월 3일 네. 오후 8시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얼마나 이 투표가 마렵냐면 네. 마려워. 네. 그래서 투표가 마렵습니다. 이거 약간 요로 결석의 표정이 나왔는데. 자, 어쨌든 예.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투표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투표하기 전에 제가 오늘 준잘알 전문가를 만났는데 이러다가 혹시 이 야심한 시각에 단일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물밑 협상을 통해서 네. 실제 후보 드랍을 전격적으로 하는데 그 사유는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일단 명분 삼아 네. 사퇴하고 네. 사실상은 뭐 이제 이면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물밑에서 어느 정도 협상을 해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채를 우리가 이제 탕감해준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결론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명태균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잘 봐야 돼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1번 무궁화, 2번 홍매화라 그랬어요. 단일화. 2번 단일화라 그랬어요. 3번 이거 일부러 한 거. 잠깐만. 이거 약간 양념 쳤어. 이거 일부러 한 거죠. MSG 좀 쳤습니다. 네, 이거 네. 난 근데 되게 자연스러웠어, 네. 진짜. 근데 연기 자연스러웠어. 네. 1번 무궁화, 2번 홍매화. 단일화. 네. 1번이 무궁화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명태균은 다른 여러 가지를 더 들고 있고 사실상 이준석 후보를 협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28살 때부터 접대를 받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과연 나중에 당대표까지 됐을 때는 어땠을까? 네. 저 그냥 함정의 수준에서 추측해 보는 겁니다. 네. 원래 이게 막 그 지기현 판사가 또 증명했다시피 예. 이게 한번 맛을 들이면 잘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가봤더니 별거 없네. 그러고 안 가는 사람은 진짜 그러고 나서 안 가는 사람도 있긴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이준석 후보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명태균이 뭘 들고 있는가? 예. 준석아, 너 나랑 술 마시다가 그 무궁화 룸에서 뭐 했는지 기억나? 그게 이제 이름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이거 예를 들어. 소설이에요. 네, 깜짝 놀랐네. 네. 지금 멘트 같이 하지 마세요. 나 깜짝 놀랐잖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어제 황희도가 나한테 해줬거든요. 그래요? 내가 어제 본 일이 없는데. 전화로. 전화로. 예. 농담이고 반쯤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이 머리 굴려서 이렇다라는 얘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데 네. 만약에 얘가 얕은 수를 굴린 거라면 네. 거의 자폭성 발언을 스스로 해버린 다음에 이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져서 단일화 혹은 사퇴합니다. 네. 라는 쪽으로 가려나라고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얘기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오늘 뭐 이제 뭐 유세 현장이나 이런 데서 얘기한 걸 보니까 또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뭐야 이게? 야. 얘기를 듣다가 어디로 빠져나갈지 지금 네. 계속 봤는데 네. 저도 비슷한 결론.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우리 중간에 왜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아무리 뭐 분석을 해도 의미가 예. 없는 게 예.
그 아까 뭐 쭉 말씀 주셨듯이 실제로 네. 워낙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정치라는 거랑 지금 완전 벗어난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당연히 단일화 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아직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그럴 기미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죠. 안 보이죠. 다만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그리고 네. 내일 일정도 어디 출연한다고 버젓이 올려놓긴 했대요. 이준석 측에서. 옷은 이제 다른 걸 입을 수도 있으니까. 뭐. 네, 그렇지. 그래. 출연하고. 어쨌든, 네네. 그러니까 저는 네. 안 하더라도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게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이 김빼기를 해놨다. 네. 김민석 의원도 계속 경고했거든요. 그렇지. 이건 이번에 또 양두구역 하는 거다. 네. 지난번에 윤석열 양두구역이었고 네. 이번에 김문수 양두구역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경고를 많이 했었던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 주셨듯이 명태균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실제로 명태균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준석은 내가 임명면 그냥 끝난다고. 명태균 측 변호사가 했던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는 게 단순히 지금 뭐 성상남 문제뿐만 아니라 당대표 시절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까지 심지어 뉴스타파에서 계속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런 명태균이 과연 그 이준석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냅둘까? 그냥 이 한 그 정치인으로서 존중해줄까? 당연히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그 실제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예. 이명수 기자가 기습 질문했던 거. 저 그 되게 중요한 그거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네, 사인이었다 예. 봅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갑자기 확 물어보니까 이준석이 당황해서 처음에 막 이상한 막 시간을 끌잖아요, 대답을. 예, 예. 그러다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대요. 아니, 전날 전화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네. 그러더니 갑자기 단일화 얘기 안 했냐니까 단일화 얘기 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이 안 난다더니 바로 단일화 얘기하니까 또 단일화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준석이 말을 삥삥 돌리면서 이걸 명태균 리스크를 덮으려고 하는데 예. 결국 그렇다는 건 지금 명태균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명태균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진짜 맘먹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쳐야겠다 생각을 하면 이준석 입장에서 그게 가장 끔찍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지켜줄 이유도 없고요. 사실 명태균은 빵에 안 가는 게 가장 지상 목표 지금 이게 넘버원이에요. 이게 넘버원이죠. 그러니까 나를 빵에 사실 나는 명태균이 풀려나온 타이밍도 좀 이상해요. 그래요? 네, 이준석 압박용으로 딱 쓰려고 카드를 싹 뺐나? 왜냐면 얼마든지 재구속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굳이 풀어줘서 자유롭게 풀어준다?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명태균이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오세훈, 홍준표 껍질 벗기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정작 아무도 껍질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준석을 잡으러 나온 건가? 이준석을 잡아서 국민의힘 쪽으로 꽂으려고 나온 건가? 라는 의심도 들어요. 와, 근데 지금 이 방송에서 얘기한 게 진짜 현실이 되면 우리 작두 타는 건데. 그럼. 그러면 이제 뭐 조회수 폭등하는 겁니까? 뭐 그렇죠. 네. 장사가 좀 되죠, 그러면. 조회수 폭등하면 보너스 있습니까? 그거는 저기 계신 분이랑 어떻게 저기 계신 분이랑 그 얘기 하니까 세 명이 동시에 나를 외면한다. 와, 눈 맞추고 있다가 갑자기 옆으로 돌려버리네. 야. 다들 그냥 정적이었어요, 방금. 제일 조용했어요, 여기서 방송한 것 중에. 예.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다. 순간 싸했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뭐냐면 이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이제 그 다음 주에 되면 또 할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저는 무조건 단일화를 한다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무조건 단일화한다. 단일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사퇴를 하든 뭘 하든 하는 방식의 단일화겠죠. 우리는 아직 새벽 3시에 기적이 남아있어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한창 그때가 이제 그 활동하는 시기죠. 국힘 우리 국힘 분들께서 우리 국힘 한참 우리 우리가 어때서 예전에 우리나라 예전에 그 나경원 씨가 그 우리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김문수 후보는 우리 이재명 후보 이거를 3번 내내 우리 이재명 후보 그 대북 송금 우리 이재명 후보 그 검찰의 기소 우리만 했는데 그러면 사이가 좋은 건가요? 사실상 희두도 우리 이준석 후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랬네. 사실상 단일화야. 어쨌든 국힘은 새벽 3, 4시 사이에 공작이 전문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게 계속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안철수 때 틀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누가 맞았다 틀렸다, 그러니까 요 하나 가지고 막 엄청 그렇게 막 뭐 환호한다든지 뭐 이럴 필요 없다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나 뭐 여러분들은 또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단일화를 해도 어차피 저들은 못 이긴다. 왜냐면 이준석 표가 다 김문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본인이 어쨌든 말도 안 되지만 서사를 쌓아왔잖아요. 그 서사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저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이 팬코 준천지들도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탈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흔들려서 그 어떻게 보면 뭐 기대를 갖고 있다는 그 얘기는 해주지 마. 아 그럴까요? 카메라 저 비추세요. 자 준석 씨, 팬코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 준석 씨를 응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햄코는 신경 쓰지 마세요. 햄코가 이준석 말고 응원할 정치인이 있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햄코가. 지금 말만 그러면 이재명 찍는다 말만 하지 사실 햄코는 이재명 못 찍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당신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지난 방송에 이어서 우리 팬코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럼 과거에 저한테 보낸 편지죠. 뭐 그럼요. 저도 근데 이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러한 정서를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띄엄띄엄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에 뭐 협상을 했던 그 결과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행보를 보일 때 틀리거나 아니면 뭐 망신당하거나 뒤통수 맞은 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수령에 그 따르는 그 신도들이라 불리는 준천지들답게 그들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팬콘 합리적이던데 그래도 필요할 때는 좀 쓴소리도 하고 하던데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진영의 그 내부에 그동안의 어떤 안일함을 불러왔다 보는 겁니다. 전 이거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팬코랑 일베는 다르다는 분석 보고서까지 제가 돌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어떤 충격과 분노는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대선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죄송합니다. 아까 이준석 후보에게 제 진심한 마음을 전하는 그 영상 편지는 나중에 따로 클립으로 떼주시고. 사실 지금 이준석 후보는 이쪽으로 가도 망하고 저쪽으로 가도 망해요. 지금 어제 자기가 자폭해버리는 바람에 단일화 안 하잖아요. 두 자릿수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 특히 중도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제1의 가치가 품위 품격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찍을 만한 급이 되는가 저 사람이. 그런데 어제 세상에 그런 발언을 해버렸어요. 그럼 도저히 손이 안 갑니다. 그러면 이준석을 찍어줄 사람은 전국에 이제 팬코 골수 유저들밖에 안 남았어요. 두 자릿수가 나오겠냐고.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준석 후보? 단일화 해야겠죠. 최후의 협상입니까? 네, 단일화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 정치평론가 인생 겁니다. 단일화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사퇴하랍니다. 저 좋은 명분 생겼으니까. 자, 오늘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저희 시작이니까요. 우리 이준석 후보 측에서 6시 전에만 일단 사퇴 입장 밝히시면 사실상의 단일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요. 요거 1번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은 사실 저희가 다음 주에 모시기 때문에 득표율 예상은 득표율 하고 저희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유시민 작가님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5, 40, 10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50, 40, 10이었나요?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두 분의 득표율 먼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스텝 포함 전 인원들에게 커피 쏘기 어떻습니까? 여기 인원들 커피 쏘기 틀린 사람이 가장 멀리 틀린 사람. 근데 또 플러스 마이너스 없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없고요. 그리고 뭐 이마트 커피 이런 거 안 돼요. 그럼 뭘로요? 여기 바로 옆에 별다방이 있긴 해요. 여기 별다방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가고. 왜냐면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어. 그래요? 나 100% 맞출 것 같아. 신의 계시가 혹시 그분 아닙니까? 뭐요?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어젯밤에 이렇게 눈 흰자 보이면서 나타났거든요. 내 꿈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 우주의 기운이 좌파들에게 말씀하세요. 3명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랬나요? 저도 들어가나요? 다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스럽지만 알겠습니다. 재미를 위해 해야죠. 커피로 끝내지 말고 케이크도 한 2개 합시다. 예. 개인적으로 나는 희두가 돈 쓰는 거 한번 보고 싶어갖고 그래.
자, 가 봅시다. 예. 네. 먼저 할까요? 뭐 어떻게? 일단 그러면 우리 호기롭게 네. 또 의연하게 또 말씀해주신 우리 거의 없다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무조건 이준석은 단일화 안 할 경우에는 10% 이하로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7%에서 8% 사이 나올 거예요. 7에서 8 나왔습니다. 네, 7에서 8. 이거 7에서 8에서도 우리 허용해주는 거예요. 제작진 선택하세요. 에서도? 물결도? 콜.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재명 후보를 40에서 60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그럼 어디까지 되는 건데? 이게 딱 이준석 식이잖아요. 이게. 예. 이게 요 화법. 이거 몸소 보여준 사회 실험이죠. 그러니까 요 1% 차이가 막 갑자기 극단적인 사례 갖고 와가지고 그럼 이거 왜 안 되는데? 야, 여기서 이준석이 나와. 예, 물결 없이. 물결 없이. 오케이. 7.3% 7.3% 정도 나올 겁니다. 야, 7.3. 네. 7.3. 팬콜은 뭐라고 할 줄 아세요? 뭐요? 이거 두 개 합치면 10이니까 넘었다라고 정신승리. 7 더하기 4. 곱하기 하라 그래요, 그냥. 예. 7.3 정도 나올 거고요. 네. 최근에 그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차량이 네. 그 4.0m 네. 거기 밑을 지나가다 차가 부서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40 언더야? 그렇다. 4.0 안 나오는 거야. 40 언더로 나오는 거야. 40 언더야? 이건 신의 계시야. 예. 이건 굴레방따리 신의 계시라고 이거. 예. 그래서 저는 한 38% 정도 나올 거라고 봐요. 38. 네. 예, 38. 만약에 둘이 단일화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40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그냥 3자 구도로 갑시다. 오케이. 지금 이 시각에는 사실 그 사퇴 가능성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3자 구도로 가는 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요?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51.66을 넘는다. 그러면 55 넘습니까? 55로 딱 걸어볼게요. 55. 진짜요? 네. 55. 잠깐만, 이거 다 합치면 100 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120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넘어. 안 넘어? 안 넘는 거 아니야? 잠깐만, 38에다가 7.3 더해봐. 45, 딱 100.3이네. 거의. 이거 부정선거. 이거 부정선거 미덕이잖아. 그러면 김문수에서 예. 0.3 뺍니다. 이거 명태균인데? 우리가 분석을 하다가 완전히 그게 55, 37.7. 7.3. 요게 이제 거의 없다님. 네. 55, 37.7, 7.3 이렇게 맞추고요. 자, 우리 황혜주 이사님 가겠습니다. 저는 점 안 붙이고 깔끔하게 가겠습니다. 예, 깔끔하게 점 없이. 그 이재명 후보님은 네. 53. 53. 잠깐만요. 네. 아니, 민주당 황희두 씨. 그러니까 약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파란 잡바 입고 뭐 하는 겁니까? 왜냐면 그 마음 같아서 60을 외치고 싶죠. 예. 하지만 이거는 과도한 이 낙관론으로 가면 제가 차라리 틀렸다 욕을 먹어도 야, 요거 그거 잘한다. 요거 잘 빠져나간다. 우리가 55를 만들어서 차라리 제가 돈을 내고 싶습니다. 오. 이거 틀려서. 왜냐면 이게 끼고 있네. 냉정하게 여기 마이크 내려주세요. 나 생각 같아서 60 내치고 싶은데 그랬다가 내가 커피 살까봐 이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양아치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경각심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그럼 황희두, 이재명 후보 53 간다. 네. 배팅하고요. 자, 그럼 김문수는요? 김문수는 35. 35. 네. 야, 이러면 이준석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아니요. 잠깐만. 이렇게 돼버리면 이준석 후보가 꽤 나올 수 있는데. 거기는 9 주겠습니다. 야, 많이 줬어요. 를 해보면요. 예. 53에 35 더해보세요. 그럼 88이잖아요. 예. 거기 9를 더해보세요. 네. 그러면 거의 그쵸. 무역표도 있고 무역표, 권역국도 권역국도. 있으니까. 우리 대영 제국. 네. 그럼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세 명이서 딱 100이 나올 수가 없잖아. 아니 괜찮아요. 그 명태균식 스킬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나 망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권영국 후보가 1 나오고 이게 사실 섭섭할 수 1 나오고 이번에 왜냐면 3차 토론에 매번 이준석 후보를 다 밟아주셨어요. 네. 우리 잉글랜드 건 섭섭하겠네. 네, 그럼 55, 37.7, 7.3 요거 살짝 수정할까요? 김문수에서 1.7 빼서 권영국 후보한테 주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6이 되는 거죠? 네. 자, 55, 36, 7.3이 그리고 53, 35, 9가 지금 황희두 이사님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재미를 위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중간으로 가야 돼. 재미를 위해서가 아니, 이거 여러분들 재미를 위해서 가는 거야. 여기 커피 다 사고 케이크 몇 개 해봐야 뭐 한 3, 4만 원밖에 안 될 텐데. 이재명 후보, 우리 이재명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54% 가겠습니다. 가운데 54%. 가운데. 네, 가운데 갑니다. 자, 극중주의로 가고요. 자, 그리고 35, 36 나왔는데 저는 여기다가 조금 아니 좀 더 쓰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40에서 조금 언더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 38 가겠습니다. 38. 그럼 앞에 그것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전혀 무슨 뭐 중간 극중주의가 없는데. 극중주의도 무슨 얼어죽은 극중주의야. 이게 딱 이준석식이거든요. 그냥 본인 필요한 거에 살짝 요것만 얹혀놓고 나머지는 딴 얘기하는 거. 예. 자, 그리고 집에 계신 분 허락 없이 커피 같은 거 사면 안 돼요?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아니 잠깐만요. 우리 오리님은 은근 영식이가 야비하다고 하는데 아니죠. 저는 부성한 방법으로 부성 선거하는 사람들을 못 참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하고 가겠습니다. 정확하게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54, 38. 저는 이준석 후보 죄송합니다. 6 보겠습니다. 6. 6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다 틀릴 수 있잖아요. 딱 정확한 숫자가 맞을 수는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숫자들을 뽑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숫자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 가장 가까운 숫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자, 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제작진분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자, PD가 참전했습니다. PD가 자, PD 참전했어요, 여기. 자, 여러분들 이 야시장 PD의 참전 저희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자 구도로 가요, 저희는. 자, 이제 우리 PD, 우리 PD의 수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야,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안 상했다는 건데? 52%. 이야. 52%.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 39%.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7%. 럭키 세븐 걸었고요. 권영국 2 정도 걸었는데, 이렇게 되면 권영국 후보는 날리고 보면, 야, 이거 커피를 사실 안 사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대표님까지 잡아줬어요. 야,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올려줘요. 이제 요 분들은 저희가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구독자들한테 왜 안 쏘냐는 말이 있는데 이러면 또 저희가 한 10잔 정도는 또 구독자들에게 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맞출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막 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에요? 난 게시를 받았다니까? 아니,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뭐 10잔 간다라는 표현이 지금 저희 제작진 카톡방에 막 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커피를 어떤 기준으로 나눠드릴지는 저희가 따로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또 긴 시간 우리 두 분 붙잡아 놓을 수 없으니까 자, 오늘 수요일 순서 너무 재밌게 우리 두 분과 얘기 나눠봤고요. 아직 시간이 43분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사퇴할지 말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재미있는 커피 내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희두 이사님, 거의 없다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식 타임으로, 야식 타임으로 잠시 넘어갈 거고요. 우리 아슈님이 예상 득표율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박제됐다, 이제 큰일 났다. 자, 우리 두 분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야식 타임으로, 야식 토크 타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야식 타임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댓글 소개하고 제가 집에 귀가를 좀 늦게 하는 건데, 그래도 저희가 아마도 구독자가 10만 되기 전까지는 왕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까지 우리 시청하고 계신 우리 손님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너무너무 재밌었죠? 비록 마이콜 형님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황희두 이사님과 거의 없다